안녕하세요. 이제 분수와 나눗셈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오늘은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학 23쪽의 5, 6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그 문제 과제를 잘 해결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점검만 해보고요. 오늘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에 붙여놨어요. 볼래요? 지금 도전 수학에 있는 매듭실의 길이 구하기잖아요. 연수는 매듭실 4m로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더니 1과 2분의 1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습니다.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 조건 찾는 걸 오늘은요, 허니콤보드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잘 보이나요? 그러면 구하려는 것 보이나요? 구하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찾아봤죠? 구하려는 것 마지막에 있네요. 구해봅시다. 이렇게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팔찌 매듭이네요. 잘 보세요. 이거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붙으려나? 이게 구하려는 것. 두 번째, 그러면 주어진 정보에는 뭐가 있나요? 주어진 정보는 번호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연수는 매듭실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요? 4m.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팔찌 매듭 3개. 두 번째, 그랬더니 남았어요. 만들고 다 사용하지 않았나 봐요. 얼마가 남았어요? 2분의 1m가 남았어요. 이게 세 번째 정보. 다음, 남은 매듭실로, 이거네요. 남은 매듭실이 뭔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은 매듭실 1과 2분의 1m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어요. 네 번째 정보. 정보 다 나왔네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도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한번 여러분이 찾은 정보하고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1, 2, 3, 4번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어진 정보 해결했습니다. 해결 방법. 어떤 정보를 갖다 쓸지 보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 그러면 정보 속에요. 팔찌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가 나와 있나요? 이게 문제다. 1번 정보 볼게요. 매듭실 4m로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더니 두 번째 정보. 1과 2분의 1m가 남아버렸다. 그러면 팔찌 매듭 3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길이는 없네요. 이 문제는 이게 있다. 빠진 정보. 새롭게. 그럼 뭐가 안 나와 있어요? 3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듭실이 볼게요. 1, 2, 3, 4m가 있었는데 남는 걸 알려줬어요. 뒤에서 해볼게. 남았으니까 1m하고 2분의 1m가 남았대. 남은 거. 그러면 수직선을 보면 알겠다. 이쪽 반대쪽은요? 사용한 거. 그러면 이것으로 몇 개를 만들었다? 3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누기 3. 3등분을 하면 1개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해결하지 않을게요. 오늘 공부하려는 거 좀 중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진 정보가 있으면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정보 있어요. 보이나요? 지난 시간처럼? 이게 함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정보는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 5개를 만들었습니다는 오늘 문제 해결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몇 번 정보? 4번 정보.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제로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접근하면은요, 문제 해결력이 쑥쑥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요, 오늘은 이쪽으로 갈게요. 얼마나 알고 있나에 수학 23쪽 책 펴볼래요? 5번, 6번 문제 중에서요. 6번 문제가 도전 수학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볼게요. 선생님 이거 가져와 볼게요. 구하려는 것 그대로 가져오고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으세요? 사용하지 않은 정보도 쓰이는가 볼게요. 다 가져왔습니다. 세 문제 읽어볼게요. 무게가 똑같은 사과 6개가 놓여 있는 쟁반의 전체 무게가 1과 5분의 1kg입니다. 이해되세요? 빈 쟁반이 5분의 2kg이라면 사과 한 개는 몇 kg일까요? 그렇다면 구하려는 것 보이나요? 바로 사과 한 개는 몇 kg일까요? 이게 구하려는 것. 여러분도 구하려는 것 적어보세요. 두 번째, 주어진 정보 한번 가볼게요. 무게가 똑같은, 조건이 있다. 무게가 똑같은 사과 6개. 정보 하나. 무게가 똑같은 사과 6개. 6개가 있는데, 지금 그려볼 거예요. 여기다가. 사과가 동그라미 할게요. 1, 2, 3, 4, 5, 6. 이 6개의 무게가 똑같다. 놓여있는 쟁반 전체 무게가 1과 5분의 1kg입니다. 쟁반의 전체 무게가 1과 5분의 1kg입니다. 그러면 이 사과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놓여 있다? 쟁반 위에 놓여 있다. 그럼 조건 여기는 쟁반 더하기 사과 6개. 이 말이구나. 이해됐어요? 빈 쟁반이 5분의 2kg. 그러면 세 번째 정보. 빈 쟁반이 5분의 2kg. 그림에 적어볼게요. 여기 사과가 놓여있는 쟁반. 이 쟁반의 무게가 5분의 2kg. 그러면 정보가 3개네요. 1번, 2번, 3번. 이 정보를 이용해서 사과 한 개는 몇 kg일까를 구해야 돼요. 어떤 정보를 이용하겠습니까? 다 이용되나요? 사과 6개가 놓여 있는데 문제 발생. 사과 6개의 무게가 없다. 6개의 무게를 알아야지 사과 한 개의 무게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럼 좀 전처럼 여기에도 자, 주어진 정보 3개 찾았고요. 해결 방법을 가려고 갔더니 여기에도 빠진 정보가 있더라. 뭐가 없어요? 사과 6개 무게. 그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잘 봐볼래요? 쟁반과 사과 6개를 합친 무게가 얼마이더라? 1과 5분의 1kg이더라. 그렇다면 이 쟁반 무게는 알아요. 얼마라고 했어요? 5분의 2kg이에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5분의 2kg 사과 6개. 이게 얼마이더라? 1과 5분의 1kg이더라. 사과 6개 무게 알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어요? 전체 쟁반과 사과 6개의 무게에서 뭐를 덜어내버리면, 쟁반의 무게를 덜어내버리면 사과 6개의 무게가 나오더라. 그러면 사과 6개는 1과 5분의 1kg에서 5분의 2kg을 빼면 된다. 여기에 이제 1과 5분의 1과 5분의 2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1과 5분의 1은 5분의 1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 5등분 된 게 5개, 여기 하나. 그래서 5분의 6kg. 그래서 5분의 1 2개를 빼라네요. 몇 개 남을까요? 5분의 1이 4개. 그래서 분수도요, 단위 분수의 수세기로 생각을 하면 되게 연산이 쉬워져요. 자연수의 연산처럼. 이제 나왔다. 빠진 정보. 사과 6개의 무게. 얼마라고요? 5분의 4 kg. 그러면 이제 이 6개의 합이 5분의 4 kg이래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 사과 한 개의 무게인 거죠. 분수 기억나요? 그러면 이 사과 한 개는 6개의 얼마이다?
6분의 1이다. 그럼 그거네요. 5분의 4kg에 얼마를 구해라? 6분의 1을 구해라. 헉, 바로 갈 수 있겠는데요? 5분의 4kg에 6분의 1을 구해라. 5학년 때 배운 분수의 곱셈. 봤더니 4하고 6은요. 공통된 약수가 있어요. 묶어 셀 수 있는 수. 얼마인가요? 2는 4, 2, 3은 6. 그래서 얼마이다? 15분의 2다. 맞나? 왜 선생님이 풀어본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지? 부장님 이거 맞아요? 저 계산 과정? 진짜요? 선생님이 검사는 한번 해볼게요. 맞는가 볼게요. 숫자를 잘못 가져왔을지 모르니까. 사과 쟁반, 빈 쟁반의 무게는 5분의 2kg. 맞죠? 사과 6개의 무게는 몰라요. 근데 전체 무게가 1과 5분의 1kg. 그래서 1과 5분의 1에서 5분의 1을 뺐더니 5분의 4더라. 5분의 4에 우리는 6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5분의 4에 6분의 1은 15분의 2. 교과서 우리가 좀 다른가? 미안해요. 선생님이 왜 달랐는지 알았어요. 교과서는요. 선생님이 먼저 풀어본 이유를 알겠죠? 이게요. 교과서는 1과 5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냐면 교과서는 미안해요. 2와 5분의 1이에요. 생방송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2와 5분의 1일 때는 선생님이 푸는 방법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머릿속에 사실은 그 답이 있거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전체 무게가 1과 5분의 1이 아니고 얼마이다? 2와 5분의 1 kg이다. 그러면 여기부터만 한번 다시 가볼게요. 5분의 2 kg 쟁반, 사과 6개 몰라요. 그런데 전체 무게는 얼마이다?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2와 5분의 1이다. 맞아요? 네, 2와 5분의 1이다. 이제 또 틀릴까봐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렇다면 2와 5분의 1에서 빈 쟁반의 무게 5분의 1을 뺐더니 그러면 2와 5분의 1은 5등분 된 게 2개 있어요. 그러면 5, 2, 10. 5분의 11 빼기 5분의 2. 5분의 1 11개에서 5분의 1 2개를 빼니까 5분의 9. 그럼 바뀌네요, 이제. 5분의 4가 아니고 얘가 얼마가 된다? 5분의 9kg이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사과 6개의 무게가 5분의 9kg이니까 5분의 9kg을 몇 등분 하면 된다? 6등분 하면 된다. 이제 나눗셈을 한번 가볼게요. 5분의 9kg을 6등분 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6등분 한 것 중에 하나니까 5분의 9에 6분의 1이더라. 곱셈으로 연결했어요. 공부했으니까. 얘는 이제 3으로 묶어 세지네요. 3, 2, 6, 3, 3은 9. 그래서 10분의 3이더라. 그래서 이 사과 한 개의 무게는 얼마이다? 10분의 3이다. 보세요. 문제에 주어진 이 수가 달라지니까 결과도 달라진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빠진 정보가 있다는 거. 이 빠진 정보를 찾아내지 못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의 조합으로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수학이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이 아침에 급하게 문제를 적다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안 빨아서 지워질려나 모르겠다. 잠시 멈춤 해볼래요? 네,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느라고 조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로가 5cm, 이거 선생님 이걸 포스트잇으로 붙여왔어요. 직사각형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리고 넓이가 2분의 25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문제 기억나나요?
주어진 조건이요. 이 직사각형의 주어진 조건은 넓이가 얼마이다? 선생님 잘 써야 돼요, 이제. 2분의 25 제곱 센티미터이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가로가 5 센티미터이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보는 변하지 않는 정보. 근데 문제를 볼 때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이 가로가 5cm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변형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갔을 때 선생님이 이 문제는요. 5학년에서 공부한 규칙과 대응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선생님이 발명했어요. 앞으로 문제 풀 때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이 포스트잇 한 장 보이나요? 이 얘를요. 좀 크지만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얘는 단위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구한다는 건 단위 넓이의 수세기.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은요, 다 수세기인 것 같아. 단위 넓이를 세는지, 단위 분수를 세는지,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1제곱센티미터인데, 자, 가로가 5cm라는 것은 이쪽 가로에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놓일 수 있다? 5개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로가 5cm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로가 1cm이기 때문에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놓인다? 5개 놓인다. 그러면 5개니까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세로 길이 얼마 나오나요? 1. 왜냐하면 이건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로가 1일 때 5제곱센티미터가 나온다. 그때 세로 길이는 1. 그러면 이게 한 줄이 더 생겼어요. 규칙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5cm가 2층으로 한 줄이 더 생기면 1cm는 5개 있는 게 몇 번 있다? 2번 있다. 그래서 몇 개가 된다? 1제곱센티미터가 1, 2, 3, 4, 5, 6, 7, 8, 9, 10. 다시 말하면 자, 5가 몇 번 있다? 2번 있다. 5, 2, 10. 넓이가 10이 되면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된다? 1cm가 2번 있네요. 규칙으로. 2cm가 된다. 하나 더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5가 3번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3개로 가면 5, 10, 15 되겠죠? 넓이가 15가 되면 네, 세로는 1cm가 3번 가겠죠? 3cm가 된다. 선생님 여기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넓이와 세로 사이에 대응 관계를 보라고. 이 둘을 보는 게 대응이거든요. 그러면 넓이와 세로 길이를 봤더니 넓이, 이 세로 길이는 넓이의 얼마만큼인가요? 5등분 된 것 중에 하나. 나누기 5. 15등분 한 것 중에 하나. 2 맞나요? 15. 5등분 한 것 중에 하나. 3 맞나요? 그러면 문제는요. 이러면 간단해요. 넓이가 5제곱센티미터일 때 세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가로 주어지고. 이 표 안에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25제곱센티미터. 그러면 넓이가 2분의 25제곱센티미터.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2분의 25를 쓰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왜 10과 15 사이에 2분의 25cm를 제곱센티미터를 썼을까? 봤더니 이것 보니까 가분수네요. 1보다 더 큰 분수. 그래서 자연수가 되는 수는 자연수로 빼버리면 자 2분의 2가 1이 되죠. 그러면 2분의 20이면 10이 되겠습니까? 2분의 24면 12 계산되나요? 그래서 얘는 12와 2분의 1. 1제곱센티미터가 12개 있고 2분의 1이 더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10과 15 사이에 들어있구나. 10보다는 더 많은데 15보다는 더 작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겠다. 규칙과 대응으로. 대응을 사용하면 나누기
5를 하면 세로의 길이가 나온다네요. 해볼까요? 2분의 25를 5등분 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로의 길이다? 그러면 신기하게 25는 5등분이 된다. 25 나누기 5. 2분의 5. 이때의 세로의 길이는 2분의 5인가 봐요. 2분의 5라는 게 뭘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가볼게요. 잘 보세요. 한 줄 있을 때 세로가 1이었죠. 그러면 두 줄 있을 때 세로가 여기까지 가면 2였죠. 그러면 2와 2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5라는 것은 2와 2분의 1, 3보다는 적고 2보다는 많다. 그런데 2하고 2분의 1이니까 2하고 나서 2분의 1만큼이 더 있다. 이것의 가운데만큼이 더 있다. 선생님이 빤듯하게는 못 갔지만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인가 보다. 가로가 5cm이고 세로가 2분의 5cm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25 제곱센티미터가 나왔나 봐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대응으로 풀었잖아요. 우리 공부한 하나만 더 적용해 보고 해요. 규칙으로. 그럼 우리가 2분의 25를 바로 알 수 없는 게 얘는 5의 1배, 5의 3배, 5의 몇 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 우리가 찾은 거 2분의 25는 1을 기준으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였을 때 세로의 길이만 알면 이 배를 해주면 되네요. 그럼 보세요.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일 때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 규칙으로 오게요. 5등분 한 것 중에 하나이다. 1을 5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얼마인가요? 5분의 1. 이거 이해되나요? 우리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자료 만들었어요. 이건 선생님 지난 시간 자료인데 지난번에 4등분을 했잖아요. 넓이를 4등분 하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잘 가지고 오면은요, 이번 시간 문제 해결에 도움돼요. 선생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5cm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생각해 볼게요. 세로가 1일 때 이 가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5였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건 이 넓이를 몇 등분 하란 말이죠? 선생님이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5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여기 보이나요? 이때 세로의 길이가 5분의 1. 됐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넓이가 2분의 25배가 되면 세로의 길이도 규칙 2분의 25배가 된다. 이 규칙으로 가볼게요. 자, 1제곱센티미터일 때 5분의 1이었으니까 5분의 1이 몇 번 있는 거다? 2분의 25번 있는 거다. 계산해 볼까요? 같은 결과 나오는지. 5로 묶어서 해지네요. 5, 1은 5, 5, 25. 그래서 2분의 5더라.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발견했잖아요. 지난번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데 5학년에 때 공부했던 규칙과 대응의 이 표를 이용하면 되게 설명하는 분수의 나눗셈 공부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도요. 스스로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수학이 재미있어질지도 몰라요. 선생님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결했거든요. 다른 문제도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면 오늘 1시간 이상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수학책 22, 23쪽에 보면은요. 1, 2, 3, 4. 이 문제는 같이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머지 부분 여기 적어놨죠. 수학 22에서 23쪽 1번부터 4번 문제는 꼭 해결해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로 분수의 나눗셈 마지막 시간이에요. 3장을 넘기면
탐구 수학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실과 실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탐구 수학 문제 분수의 나눗셈으로 해결하면 선생님하고 수업은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